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맨발 걷기 후에 주로 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간편하게 작은 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것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여름보다 좀 더 천천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천천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근육과 피부가 좀 부드러운 상태에서 같은 충격이라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겨울철에는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땅 표면이 딱딱하게 얼어 있어서 뒤꿈치로 땅바닥을 세게 디디면 충격이 더 커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나무들이 열매와 이파리를 다 땅으로 돌려보낸 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잠잠한 것을 봅니다. 맨발로 여러분들도 잠잠히 자신의 진정한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도 천천히 걸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걷는 시간, 초보자라면 5분 정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걷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모래사장과 같은 곳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일 1분 정도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충분히 맨발 걷기의 내공을 쌓으신 분이라면 이보다 더 긴 시간을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발의 상태, 체력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천천히 늘려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히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겨울에도 6시간씩 맨발로 산책을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으니까요. 함께하면 좋은 운동, 맨발 걷기를 통해 푸코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 중간중간 다른 하체 운동을 병행하면서 발의 자극은 좀 줄이고 하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가 중간에 맨몸 스쿼트를 하면서 전반적인 하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맨몸 스쿼트는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에 따라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종아리 근육도 푸코어와 함께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정맥의 밸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정맥의 밸브인데 이 밸브가 고장나는 것을 정맥류라고 합니다. 정맥류는 매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는 다리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풋코어와 함께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까치발 들기입니다. 용어로는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입니다. 나무나 목책 등 손으로 지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5초간 유지한 뒤에 천천히 뒤꿈치를 다시 내리면 됩니다. 까치발 들기는 발목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 뒤에 하셔야 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하시는 경우 종아리에 쥐가 나기도 하니까 반드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관리, 맨발 걷기 이후에는 발을 꼼꼼하게 씻으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상처가 있더라도 초기에 발견하여 잘 대처하면 심각하게 발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당뇨발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발에 상처가 나면 골마서 결국 발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병인 당뇨발도 있는데 이 당뇨발은 환자도 의사도 다 무서워하는 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뇨발로 진행하는 것은 대체로 상처를 빨리 확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상처가 난 직후에 확인하시고 즉시 병원에서 처치를 하신다면 발을 잘라내는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거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이미 진행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접지 신발이나 접지 양말을 신어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초기에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씻자. 겨울철 맨발 걷기를 마친 후에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 맨발 걷기로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씻으면 자칫 수포가 잡히거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는 발이 이미 차가워진 상태이므로 찬물로 씻더라도 그렇게 차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 직후에는 가급적이면 찬물로 씻으시고 충분히 발의 감각이 회복된 뒤에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티슈 이용.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맨발 걷기 후에 주로 물티슈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간편하게 작은 물티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맨발 걷기 후에 발을 가볍게 닦고 집에 와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씻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오르는 지인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산신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맨발 걷기 후에 흙만 털고는 양말을 신고 바로 하산합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양말을 신은 채 샤워실로 가고 비로소 양말을 벗고 샤워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편리한 방법 아닌가요? 찜찜한 분은 물로 씻으시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응원합니다.